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예비 새댁입니다. 지방 사는 신우가 저희 동네 근처로 이사와서 금토일을 저희 집에서 지내겠답니다. 제가 신랑한테 나도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는 좀 주말답게 쉬고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다고 해도 겨우 주말인데 좀 참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몇 주 참았더니 어느새 신우와 남편은 둘이서 즐겁게 제 살림으로 밥 해먹고 설거지하고 내 물건 당연하게 쓰고 집 내부 공간도 당연히 어느새 신우 물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만 없으면 되겠구나. 여긴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신랑한테 말했는데도 계속 옵니다. 오늘 결국 저는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신랑이 현재 직업이 없어서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2배 더 책임지기로 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사실 제 사업이야 워낙 탄탄히 다져놓아서 굉장히 자신은 있는데 남매가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면 이러다가 다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 삶을 놓아버릴까봐 무섭습니다. 화도 나고 내일 집에 가서 화도 내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둘이 나가서 살으라고 할까? 사실은 결혼이 3주 정도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엎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이럴 거면 혼자 마음 편히 살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살아오신 분들한테 조언 좀 얻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습관성 폭언, 무시가 너무 심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스트레스 받아왔었어요. 그 갈등이 심해져서 지금은 거의 집에 와도 냉기만 흐르는 상태이고요. 얼마 전에 결국 크게 싸워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집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문대 졸업해서 20살 초반 때부터 일했고 중소기업 들어갔다가 지금은 공시 준비하고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대 중소기업 다닐 때부터 너무 폭언과 무시가 심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그래도 공무원이 되었을 땐 저를 인정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 후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어떤 위치에 있어도 늘 욕받이가 될 거라 생각했고 결국 집을 나가겠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가족들의 반응은 집을 나간다고 나가냐? 네가 더 참아야지 어쩌겠냐? 그래도 부모 아니냐의 반응입니다. 지금은 공시 붙었다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냥 제가 화가 나서 홧김에 시험 붙었으니까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빠는 결혼해서 집 나가 있으면서 저렇게 얘기하네요. 나가라고 나가는 건 네 잘못이라고. 갈등을 잘 풀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 매일 눈만 마주쳐도 아무 이유 없이 무시하고 트집 잡는 어머니와 굳이 갈등을 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하는 비난들은 예를 들면 중소기업 다닐 땐 대기업 다니는 친구 딸과 비교.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 네 위치가 그렇지 이런 아무 이유 없는 비난. 공시 붙고 나서는 덜 할 줄 알았는데 누구는 얼마를 버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은 밥봉이다. 결혼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랑 해라.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부모한테 감사해라. 이런 아무 이유 없는 시비입니다. 그냥 눈만 마주치면 저래요. 오빠도 겪었지만 지금 나가 사니까 저한테 저렇게 충고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방관자입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나가고 싶은데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요?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는 것도 욕먹어야 할 일인가요?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슬프기보단 헛웃음이 나오네요. 지난 금요일 남친 집에 정식으로 인사 다녀왔어요. 30대 동갑 커플이고 4년 연애했는데 작년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지만 코시국이라서 분위기 살피다 해가 넘어갔고 올해는 작게라도 그냥 진행하자 해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 다녀왔어요. 저녁 먹고 얘기하려고 앉아있는데 남친 아버지가 종이를 한 장 주시면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사회생활은 어찌했는지 등등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종이에 한번 쭉 작성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네? 했더니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니 며느리가 어떻게 자라온지 궁금하고 알고 싶기도 하다고 자소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재테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도 같이 적으라고 하셨어요. 남친 표정 보니 남친도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 당황한 듯 웃으면서 나도 예비 처가댁 뵈러 갈 때 드리게 같이 써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감정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수치스럽고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계속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종이를 아버님께 드리고 저도 시부모님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니 아버님께서 먼저 작성해서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쓰겠습니다 했어요.
그러고 분위기 싸해지고 더 이상 앉아있을 상황도 아니어서 오늘은 먼저 가보겠다고 식사 잘했다고 인사드리고 나왔어요. 남친 아버지는 화나셨는지 아무런 대답 없으셨고 어머니는 안절부절하시면서 현관 앞까지 나오셔서 다음에 좋은 기분으로 다시 보자고 하시길래 다른 대답은 안 드리고 그냥 인사만 드렸어요. 차를 안 가지고 와서 남친이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리하자고요. 남친이 아버지는 그 뜻이 아니고 그냥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은행 다니셨으니까 예금관리 조언도 해주시고 하려고 그런 거라고 말하던데 그건 처음 인사간 자리에서 할 일도 아니었고 내가 아니라 해도 너 집에 가면 아버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실 거라고 그냥 정리하자 했어요. 머리 아프니깐 가타부타 더 말하지 말라고. 일단 정리한다고 알고 너도 너희 집에 말하고 나도 우리 집에 말하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랬더니 주말 내내 연락 오는데 생각 정리되면 연락한다고 했어요. 문득문득 그때 그 눈물이 나려고 했던 감정이 생각나서 화가 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봤고 수년간의 싸움 끝에 이혼하고 엄마에게선 아빠에게선 엄마 욕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원망스러웠지만 내 인생 내가 잘 살자는 마음으로 살았고 정말 좋은 사람과 좋은 시댁을 만나서 결혼한 지 3개월. 신혼이라 한창 사이좋고 행복해요. 하루하루 더 행복하다는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으며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도 신혼 때는 이랬겠지? 세상의 모든 이혼한 부부도 처음엔 이렇게 좋았겠지? 라는 생각이요. 아직까지도 죽일 듯 서로를 미워하는 부모님도 처음엔 이렇게 행복했을까? 서로 끝을 보이며 이혼하는 부부도 다 이렇게 시작했겠지? 행복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면서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도 들어요. 아니야, 우린 다를 거야. 이렇게 좋잖아. 우린 잘 살 거야. 다독이다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막을 수가 없네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참 고맙다, 사랑스럽다 생각하다가 지금 저의 모습에 엄마를 투영시켜요. 엄마도 옛날에 아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했겠지? 어쩌다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최악의 사람이 돼버린 걸까 이런 생각들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냥 원망만 했던 부모님이 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세상 행복했던 시절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결혼 생활이 망가진다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버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걸 지켜내지 못한 부모님의 실수들과 선택들이 여전히 원망스럽긴 해요. 그냥 마냥 행복을 만끽하고 싶은데 자꾸 저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이혼 가정 자녀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가요? 당연히 저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 거고 무조건 잘 살 건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서글프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가 궁금합니다. 결혼 3년 차고 아이 1명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 얼굴 보러 저희 집에 온 날 저보고 하시는 말이 네가 좀 힘들어도 성열이도 네 자식이라 생각하고 고생 좀 해라.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애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별 생각도 없었고 아들 철 없다 생각하셔서 저러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시가에 들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내가 너네 이 정도 키워줬음 키워준 값은 해야지 하면서 돈 타령을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미혼인데 그 말 듣고 시어머니한테 뭔 소리냐고 내가 알아서 컸는데 하니까 시어머니는 알아서 코도 먹여주고 재워줬잖아 하시다가 갑자기 저랑 남편한테도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 저한테 애 하나 더 생긴 셈 치라고 아들 키운다 생각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님이 저한테 키워준 값 주셔야겠다고. 요즘 100세 시대라서 제가 어머님 아들 어머님보다 몇십 년은 더 키워줄 것 같은데요. 했더니 삐진 건지 뭔지 대꾸도 안 해요. 제가 실수한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알코올 중독의 가정폭력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발걸음 소리에도 벌벌 떨게 되었고 커서도 성격이 내성적이고 어둡고 음침하고 폐쇄적으로 굳어져서 이 성격 때문에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했습니다. 제 생물학적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아버지라 부르기도 싫고 평소 그 인간, 망나니, 기생충 따위로 부릅니다. 그 당시 어린 저를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갖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제가 9살 때쯤 저와 동생을 데리고 기차를 타서 먼 지역의 허름한 원룸을 구해 도망쳤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지만 집안의 경제 상황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집안에서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사리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잘못했으니 제발 간이식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간이식 부탁을 거절했고 어제 아버지가 간이식을 못 받아 사망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잘한 거겠죠?